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그 텍스트 함수인 left 함수와 find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텍스트 함수, 그죠? left 함수와 mid 함수, right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미드 함수, 라이트 함수.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의 개수만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죠. 레프트 함수, 왼쪽이죠. 레프트 함수는 이 문자열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내가 추출할 건지, 그리고 라이트 함수는 이제 이런 문자열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내가 추출할 건지, 그리고 미드 함수는 또 중간에 내가 이제 몇 개의 어떤 문자열의 값을 추출할 건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해오는 역할을 하는 이 텍스트 함수가 레프트 함수, 미드 함수, 라이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그 이 주인번호에서 주인번호 앞 6자리를 추출해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 여기에서 넘버 캐릭터스 몇 개를 가져와라? 6개죠.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용하면 나머지 값들도 이렇게 주인번호 앞자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주인번호 뒷자리를 한번 추출해 오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주인번호 뒷자리 7자리죠. 엔터. 자동 채움 하면은 주인번호 7자리를 이렇게 추출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미드 함수인데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생성한 전화번호인데 여기에서 전화번호 가운데 4자리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미드 함수는 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문자열에서 중간에 어디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타트 덤이라는 그 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덤 몇 번째부터,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 4자리가 슬롯이 다음에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5번째부터 4개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엔터. 자동 채용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 빈 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 문자열에서 중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문자를 추출해 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이렇게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미드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레프트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아마 포함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가져온 주인번호 앞자리를 똑같이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미드, 여기에서 스타트 덤 첫 번째부터 6개를 가져와라. 자, 가져오죠.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와 라이트 함수는 중간에 있는 값을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미드 함수는 중간에 있는 값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부터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는 역할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즉 미드 함수가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find 함수, find 함수도 같이 중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면 find 함수는 이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그 텍스트 값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인번호에서 가운데 슬러시가 몇 번째에 있냐 한번 찾아볼게요. find 함수 뭘 찾아라? 슬러시를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엔터. 자, 값을 찾았죠. 여기에서 슬러시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텍스트의 위치의 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find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한 그 기능과 이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그 대학정보공시라는 사이트에서 한 대학을 찍어서 재적학생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반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추출이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대학명은 굳이 제가 가리지 않았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대학명은 가렸습니다. 자, D열에 보게 되면 학과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과명. 그런데 학과명과 더불어서 뒤에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코드값이 부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이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값을 가공하거나 집계를 낼 때에 뒤에 있는 가로를 기준으로 있는 이 코드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값을 저희가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작업을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left 함수와 find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학과명만 추출해오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작업을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면서 이 두 함수의 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열을 추가할게요. 열은 여기를 한번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되고요. 이거는 제가 제목을 효과명 추출 하고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좀 더 키울까요? 이만큼. 자, 잘 보이시죠?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학과명,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해서 학과명을 뽑아올 거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적용하겠습니다. left 함수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동물생명공학 전공 이 학과에서 학과명만 뽑았다 그러면 그 가로 전까지 몇 개의 텍스트가 있죠? 8개의 텍스트가 있죠. 8을 넣어주면 돼요. 그 전에 이게 지금 셀 표시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텍스트로 인식해서 함수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반으로 바꿔서 작업을 다시 할게요. 됐고요. 자, 이제 명령을 주겠습니다. left 여기에서 8개를 가져와라. 엔터. 그러면 이렇게 D열에 있는 이 학과 값에서 8개의 값을 가져왔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학과명의 텍스트의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어쨌거나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전 학과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명령을 이렇게 값이 바뀔 때, 그죠? 셀 주소가 바뀔 때 그 D4, D5, D6 요 값은 바뀌지만 두 번째 인수인 몇 개를 가져와라, 이거를 8이라는 상수를 줬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다 8개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맞지만 이건 지금 틀리죠. 이것도 틀리고요. 이것도 틀리고요. 저희는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학과명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가 이제 8이라는 상수가 아닌 find 함수를 통해서 이 가로의 위치의 번호를 이제 찾도록 해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학과명만 추출해오는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find 함수를 통해서 가로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find 뭘 찾아라? 슬러시. 텍스트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잘 닫고 엔터. 왜 에러가 났죠?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슬러시가 아니죠. 슬러시가 아니라 가로죠. 그죠? 그렇게 하고 엔터. 그러면
요 문자열에서 가로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자, 9번째 위치에 있다. 요 문자열에서 가로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5번째 위치에 있다. 즉 left 함수의 두 번째 인수에서 8이 아닌 find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요 가로 위치의 값을 유동적으로 찾도록 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합과 명만 추출해 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find 하고 뭘 찾아라? 가로를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가로 닫고, 그죠? 그리고 left에 가로를 닫고 엔터 하고 자동 채움 하면은 잘 찾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가로, 저희는 이제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합과명만 뽑아와야 되는데 가로까지 가져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find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로를 찾았잖아요. 가로의 위치를 몇 번째 있었죠? 9번째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의 개수는 합과명의 개수인 거니까 합과명의 텍스트의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만 가져오는데 이 함수에서 find 함수가 이거를 이제 9를 찾아왔기 때문에 9개를 뽑아온 거예요. 여기는 그죠? 5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 find 함수가 가로를 찾았고 이게 6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6개를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 되고 해서 생명과학과와 가로까지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ind 함수를 통해서 가로를 찾은 이 위치의 번호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움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압축에 있는 합과명만 추출해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간호학과가 있고 간호학과 특별과학과 과정이 있는데 똑같이 간호학과를 뽑아왔죠. 사실은 우리는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특별과정까지 값을 추출해 와야 되는데 엑셀 이 find 함수가 가로를 찾다 보니까 쭉 찾다 보니까 먼저 나왔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가로 열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엑셀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찾았어. 5번째인데 거기에서 1을 뺀 4개를 가져온 값이 간호학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로로만 하지 말고요. 가로하고 0까지 찾아라. 그죠? 우리가 가로하고 0까지 아까 전에 간호학과 특별과정에서도 그 다음이 가로하고 0까지는 이제 모든 이 문자열에도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찾도록 명령을 주면 그렇게 하고 자동 채움 하면은 자, 간호학과 볼까요? 자, 간호학과 특별과정도 찾아왔죠. 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어서 비슷한 거긴 한데 이번에는 제가 left 함수와 len 함수를 통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n 함수는 뭐냐 하면 이 문자열의 텍스트의 개수를 뽑아오는 추출하는 함수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en 가로 열고 요거. 자, 이 문자열의 텍스트의 개수는 몇 개다? 17개다. 그죠? 이렇게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텍스트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제가 이제 구현할 것은 뭐냐면 left 함수를 통해서 이걸 가져올 건데 몇 개를 가져와라. 그거를 len 함수를 통해서 전체 텍스트의 개수를 구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이 가로부터 가로까지의 이 텍스트 개수를 빼서 최종적으로는 합과명만 가져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ft 여기에서 몇 개를 가져와라. 자, len 함수를 통해서 이 전체 텍스트의 개수를 구하고 여기에서 뭘 빼라? 이 모든 문자열에서 가로부터 가로까지의 텍스트의 개수는 똑같아요. 9개거든요. 9를 빼라. 가로 닫고 엔터 하면 이렇게 저희가 left 함수와 find 함수를 통해서 가져온 것과 같은 결과값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하는 값을 구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굳이 뭐 저희가 뭐 어려고 고민하면서 어렵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단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이전 시간에 제가 주인번호 뒷자리 7자리 별표 처리하는 것을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원하는 값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결국엔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것들, 좀 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때 엑셀은 굉장히 많은 기능과 굉장히 많은 어떤 함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오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함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조인해서 어떻게 중첩해서 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고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텍스트 함수와 파인드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 함께 좀 보았고요.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정말 유의미하게 정말 실무적으로 정말 잘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 정말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9시 24분 지나고 있는데 또 내일 월요일이죠. 또 이번 한 주도 좀 힘차고 즐거운 또 한 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